전 세계에서 GPU를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단 5곳뿐이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퀄컴, 수천 개가 넘는 반도체 기업 중 이 5곳만이 GPU 아키텍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명단에 예상치 못한 이름이 추가됩니다. 한국 기업, 삼성전자. 이것은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25년간 반도체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초창기 GPU 설계부터 AMD의 아키텍처 전환까지 이 업계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죠. 그래서 저는 이 5손가락 명단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GPU 설계라는 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 7년에서 10년, 수조 원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쓸모가 없으니까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작은 기기 안에는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죠. 이 AP 안에는 또 여러 부품이 들어갑니다. CPU는 계산을 하고 GPU는 화면을 그리고 NPU는 AI 기능을 처리합니다. 이 중에서 GPU가 요즘 특별히 중요해졌습니다. 원래 GPU는 게임용이었습니다.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그리기 위한 칩이었죠.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연산에 GPU가 필수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AI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GPU가 바로 이런 병렬 처리에 특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CPU는 한 번에 몇 개의 일만 처리하지만 GPU는 수천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GPU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엔비디아 한 곳이 글로벌 AI GPU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전 세계 AI 인프라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4곳도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죠. 왜냐하면 GPU 설계는 시간과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는 CUDA라는 개발 도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로만 프로그램을 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20년 넘게 쌓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GPU를 만들어도 개발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써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이 5손가락 명단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DRAM과 NAND 플래시에서는 30년 넘게 1위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GPU 설계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에 쓰는 엑시노스 칩을 보면 CPU는 영국 ARM 설계를 라이선스로 쓰고 GPU는 AMD 기술을 빌렸습니다. 완전히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였죠. 이게 얼마나 불리한 위치인지 아십니까? 라이선스를 쓴다는 건 매번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을 예로 들면 자기 집이 아니라 월세 사는 거죠. 월세를 내면서 살 수는 있지만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 하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해야 하죠. 삼성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MD한테 GPU 기술을 빌려 쓰면서 매년 막대한 로열티를 내고 기술 개선도 AMD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절대 1위가 될 수 없죠. 저는 삼성이 계속 이 위치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모리는 잘하지만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영원히 2류일 거라고 봤죠. 2023년 가을 삼성 측에서 저에게 자문 요청이 왔습니다. GPU 독자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메모리 외에는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컨설팅 비용이 상당했고 한국도 한번 가볼 겸 해서 수락했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구부터 검문이 3중으로 있었고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해야 했죠. 휴대폰은 입구에서 반납해야 했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스마트워치도 맡겨야 했죠. 이 정도 보안은 군사시설이나 국가 핵심 연구소에서나 보던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보안 게이트에서는 홍채 인식까지 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보시는 모든 것은 외부에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NDA는 이미 서명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기술이 과연 있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은 연구실 안에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엔비디아 출신이었습니다. AMD 출신도 있었습니다. 인텔에서 온 사람도 보였죠. 이들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봤던 GPU 설계의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7년 독자 GPU 아키텍처 완성.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는 걸. 삼성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5손가락 명단에 곧 6번째 이름이 추가될 거라는 걸. 그 이름은 한국 기업 삼성전자였습니다. 저는 그 화이트보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27년 독자 GPU 아키텍처 완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고작 4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의 GPU 아키텍처를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AMD도 7년 이상 투자했죠. 그런데 삼성은 4년 만에 해내겠다는 겁니까?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분은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저희가 왜 2027년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허황된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2027년이면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재편됩니다. 그때까지 독자 GPU가 없으면 한국은 영원히 이류로 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실현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특허 문서와 기술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메모리 내 연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는 혁명적이지만 실제로 구현한 곳은 없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세계 1위입니다. 30년간 쌓아온 기술이 있죠. 그 기술을 GPU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존 GPU는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오고 프로세서에서 계산하고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전력이 낭비됩니다. 병목 현상도 생기고요. 그래서 GPU 성능을 높이려면 메모리 대역폭을 계속 넓혀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만약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터 이동 자체가 필요 없어지겠죠. 병목도 사라지고 전력 소비도 확 줄어들 겁니다.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도 못합니다. AMD도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모리 기술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삼성이 왜 자신감을 가지는지. 엔비디아는 GPU는 잘 만들지만 메모리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한테 사다 씁니다. AMD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메모리 내부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메모리를 직접 만드니까 메모리 안에 연산 회로를 넣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건 메모리 1위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엔비디아는 CUDA를 20년 넘게 키웠습니다. 그 생태계를 어떻게 따라잡으실 건데요?
프로젝트 책임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구글 텐서플로우, 메타 파이토치, 이 두 개가 AI 개발 도구의 90%를 차지합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원래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게 설계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는 오픈소스입니다. 누구나 자기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죠. 저희는 이 두 도구를 삼성 GPU에 완벽하게 최적화할 겁니다. 그리고 성능을 엔비디아보다 30% 이상 높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0%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메모리 내 연산 때문입니다. 데이터 이동이 없으니까 같은 연산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적게 먹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른 법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작동하는 칩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하나 더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연구소의 심장부였습니다. 클린룸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죠. 그 안에 웨이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시제품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양산은 못하지만 작동은 합니다. 저는 그 웨이퍼를 보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25년을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메모리와 GPU가 하나의 칩에 통합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3D로 쌓아 올린 구조로요. 삼성의 3D NAND 기술을 응용한 거였습니다. 이걸로 AI 연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엔비디아 A100 대비 성능은 비슷한데 전력 소비는 40% 낮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제품 단계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건 양산 단계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2019년부터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습니다. 언론에도 시장에도 심지어 회사 내부 대부분도 몰랐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지, 왜 엔비디아와 AMD 출신 인재들이 모여 있는지. 삼성은 이미 판을 뒤엎을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잖아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반응을 모릅니다. AMD가 어떻게 나올지, 엔비디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이 우리를 받아들일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25년간 그쪽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압니다. 우리가 이 칩을 세상에 내놓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예측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AMD는 특허 소송을 걸 겁니다.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압박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은 삼성이 또 실패했다는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웨이퍼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모여있는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이길 겁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세상에 내놓을 칩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초 저는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정식 자문으로 합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왜 삼성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첫 주에 저는 기술팀 전체와 미팅을 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외국인이었죠. 미국, 유럽, 이스라엘 출신들이었습니다. 왜 삼성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전 엔비디아 GPU 아키텍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제가 만든 설계의 10%만 실제 칩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90%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라는 이유로 버려졌죠. 여기서는 100% 새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AMD 출신이었습니다. AMD는 계속 엔비디아를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어서 온 거였죠.
실리콘밸리는 이미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엔비디아든 AMD든 기존 구조를 깨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투자를 했고 생태계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기존 방식을 따라가면 영원히 2등밖에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첫째, 2026년까지 엑시노스 2600 출시. 이건 AMD GPU를 개량한 마지막 버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메모리 내 연산 기술을 일부 적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진적 접근이었죠. 갑자기 100% 새로운 걸 내놓으면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27년까지 엑시노스 2800 출시. 이게 진짜입니다. 100% 삼성 독자 아키텍처, AMD 기술 제로, 완전한 독립.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7년이 성공하면 삼성은 엔비디아 AMD와 같은 위치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AMD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를 봤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삼성은 지금 AMD GPU 라이선스를 쓰고 있습니다. 계약이 2026년까지죠. 그런데 2027년에 갑자기 독자 GPU를 내놓으면 AMD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술 유출을 의심할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MD는 분명히 특허 소송을 걸 겁니다. 삼성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AMD 기술을 안 썼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은 몇 년씩 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엑시노스 2800 출시가 지연되면 시장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프로젝트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AMD 계약이 끝나기 전에 먼저 독자 기술을 일부 공개하는 겁니다. 2026년 엑시노스 2600에 메모리 내 연산 기술을 넣으면서 이건 AMD와 전혀 다른 접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AMD가 계약을 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AMD가 먼저 계약을 깨면 삼성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AMD가 계약을 유지하면 우리는 2026년까지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AMD가 계약을 깨면 우리는 삼성은 혁신하려 했는데 AMD가 방해했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군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엑시노스 2600이 정말로 좋아야 합니다. 성능이 확실하게 좋아야 시장이 우리 편을 들어줍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팀을 돌아봤습니다. 가능합니까? 엔비디아 출신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메모리 내 연산만 제대로 적용해도 CPU 성능 30% 이상 향상, GPU 성능 50% 이상 향상 가능합니다. 전력 소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20% 감소 가능합니다. AMD 출신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엑시노스 2600은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6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주 연구소를 방문했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거의 연구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메모리와 GPU를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수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발열 문제도 있었습니다.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하면 당연히 열이 많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시킬 것인가? 삼성은 3D 적층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되 각 층 사이에 냉각 채널을 만든 겁니다. 마치 아파트에 환기구를 넣는 것처럼요. 그리고 2024년 9월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칩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작업을 돌려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스마트폰 GPU보다 40% 빨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25%덜 소모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저는 데이터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엔지니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2026년 삼성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고 2027년 삼성은 게임의 규칙을 바꿀 것이라고. 2024년 말 삼성 내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진 전체가 모였죠? 엑시노스 2600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게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외부 자문이었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으니까요. 한 임원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AMD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년 엑시노스 칩에 쓸 GPU가 없어집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리스크도 있습니다. AMD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법정 싸움이 몇 년씩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리스크를 싫어하죠. 안전한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전한 길을 가면 우리는 영원히 AMD 뒤에 있을 겁니다. 메모리는 1위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D류인 회사로 남는 거죠.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원이 물었습니다.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1위가 됐는지, AMD가 왜 계속 2위에 머물렀는지 직접 봤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2006년 CUDA를 발표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GPU로 그래픽만 하면 되는데 왜 범용 컴퓨팅을 하냐고요. 하지만 그 결정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었습니다. AMD는 안전하게 갔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가되 리스크는 최소화하려고 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2위입니다. 저는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삼성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AMD처럼 안전하게 갈 것인가?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모리 내 연산 기술은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이건 엔비디아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모리 기술이 없으니까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70%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문제는 시장 반응과 AMD의 대응이죠. 하지만 그건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70%면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엑시노스 2600 프로젝트 진행, 그리고 2027년 완전 독자 GPU 개발도 계속 추진. 회의가 끝나고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실리콘밸리 사람이면서도 우리 편을 들어줘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냥 올바른 기술이 이기길 바랄 뿐이죠. 2025년 초 본격적인 인재 영입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GPU 전문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입은 전 인텔 GPU 총괄이었습니다. 이분은 인텔에서 X 아키텍처를 설계한 사람이었죠. 인텔이 GPU 시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였죠. 왜 인텔을 떠나셨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인텔은 제 설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엔비디아와 정면 대결하는 걸 두려워했죠. 그래서 삼성에 오시는 겁니까? 삼성은 다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해낼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술이 있죠. 인텔에는 없던 무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AMD의 압박도 있을 거고 시장의 의심도 있을 겁니다. 압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하고 싶습니다. 제 설계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삼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2025년 중반 삼성 반도체 연구소는 GPU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AMD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삼성의 최근 GPU 개발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라이선스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한 수순입니다. AMD는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겁먹고 물러서는지 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AMD 기술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엑시노스 2600에 들어가는 건 100% 삼성 독자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럴 겁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을 준비시키세요. AMD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실리콘밸리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반도체 후발주자였습니다. 메모리조차 제대로 못 만들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메모리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2026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AMD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이 아니라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AMD 부사장이 삼성 반도체 사업부 사장에게 직접 연락한 겁니다. 저도 그 통화에 배석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었죠. 삼성이 GPU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AMD 부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장의 추측일 뿐입니다. 삼성 사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엔비디아, 인텔 출신 엔지니어들을 왜 대거 영입하셨죠? 우리는 항상 우수한 인재를 영입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MD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독자 GPU를 개발한다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는 AMD 기술과 완전히 분리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MD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삼성을 감시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깨고 소송으로 갈 것인가? 당신 예상은요? AMD는 소송을 걸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2026년 엑시노스 2600이 발표되는 순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AMD 입장에서는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 자체가 목적이죠. 삼성의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모든 기술 문서를 정리하세요. AMD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독자 개발 과정이 어땠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프로젝트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AMD가 CUDA 호환 도구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엑시노스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삼성 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AMD는 지금 삼성을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고립시키려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삼성 칩으로는 프로그램을 못 짜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AMD GPU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AMD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2026년 엑시노스 2600이 나오기 전에 삼성을 고립시키려는 거죠. 이건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AMD는 사업 전략 변경이라고 주장할 테니까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예상한 수순입니다.
오히려 AMD가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개발자 도구가 없으면 엑시노스 2006을 출시해도 아무도 안 쓸 텐데요? 아닙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오픈소스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구글 텐서플로우, 메타 파이토치 이런 도구들은 AMD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최적화하면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 인텔 GPU 총괄이 말했습니다. 저희 팀이 지난 6개월간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삼성 GPU에 최적화했습니다. 성능은 AMD 도구보다 30% 더 좋습니다. 삼성 사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오히려 AMD가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AMD 도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소스의 힘입니다. 엔비디아가 CUDA로 폐쇄적 생태계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오픈소스로 개방적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AMD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AMD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삼성의 GPU 개발, 특허 침해 가능성 높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삼성, 또 남의 기술 베꼈나? 엑시노스 2600, 출시 전부터 특허 분쟁,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주가도 흔들렸죠. 프로젝트 책임자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AMD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혹만 제기하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침묵요? 지금 해명하면 오히려 의혹만 키웁니다. 대신 2026년 엑시노스 2600으로 답하는 겁니다. 성능이 압도적이면 모든 의혹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주가가 버틸까요? 버텨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AMD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삼성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 질문에도 개발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마지막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칩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AI 벤치마크를 돌렸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CPU 성능 전작 대비 39% 향상, GPU 성능 전작 대비 56% 향상, NPU 성능 전작 대비 183% 향상 전력 소비, 16% 감소, 연구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2년 넘게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2026년 1월 엑시노스 2600 공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였습니다. 2026년 2월 삼성은 엑시노스 2600 발표회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3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표했습니다. AMD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인 3월 8일 AMD는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AMD GPU 기술 무단 도용 혐의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삼성 본사에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발표를 연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발표하면 특허 침해 제품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아닙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AMD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표를 미루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제품을 출시하는 게 맞습니까? 법무팀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삼성 사장이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AMD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AMD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독자 개발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개발 과정을 문서화했습니다. 설계 도면, 개발 로그, 테스트 기록 전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발표를 강행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자회견 때 AMD 소송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답하는 게 좋습니다. 정면으로요? 임원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우리가 당당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숨으면 의혹만 커집니다.
삼성 사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표 진행합니다. 그리고 AMD 소송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3월 15일 발표회 당일이었습니다. 퀘엑스 컨퍼런스 홀에는 전 세계 기자 500명이 모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언론도 왔고 중국 매체도 왔습니다. 일본, 유럽에서도 왔죠.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소송에 집중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를 봤습니다. 그는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떨립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으니까요. 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졌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 세계 최초 메모리 통합 GPU를 공개합니다. 화면에 칩 이미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성능 수치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CPU 성능, 전작 대비 39% 향상.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GPU 성능, 전작 대비 56% 향상.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NPU AI 연산 성능 113% 향상.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그리고 전력 소비는 16% 감소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AMD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젝트 책임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은 AMD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100% 삼성 독자 기술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를 명확히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AMD는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메모리 통합 GPU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AMD GPU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의 강점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하실 겁니까? AMD가 지원을 중단했는데요. 우리는 오픈소스 중심으로 갑니다. 전 인텔 GPU 총괄이 답변을 맡았습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모든 주요 AI 프레임워크를 완벽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기존 도구보다 30% 더 좋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실시간 데모가 시작됐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음성인식, 실시간 번역, 모든 작업이 엑시노스 2600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비교 대상으로 최신 엔비디아 칩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모든 항목에서 더 빨랐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의혹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매체였습니다. 삼성은 이제 엔비디아, AMD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프로젝트 책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프로세서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은 메모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더 나은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I 시대에는요, 네. 왜냐하면 AI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메모리가 빠를수록 AI도 빨라집니다.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송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메모리 내 연산은 어떻게 구현했습니까? 양산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 GPU 독점 깨다. 엑시노스 2600 엔비디아 뛰어넘었다. AMD 소송 근거 없는 방해로 판명. 저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프로젝트 책임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훌륭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주문이 벌써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죠.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어줬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람이면서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사람이기 전에 엔지니어입니다. 좋은 기술이 이기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2027년 엑시노스 2800까지 함께하기로 2026년 4월 엑시노스 2006 6계획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에 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사전 예약만 해도 500만 대를 넘었죠. 삼성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린 칩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에 접촉해왔습니다. 메모리 통합 기술을 라이선스할 수 있느냐는 문의였죠. 구글도 연락했습니다. 텐서플로우 최적화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엔비디아에서 왔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직접 삼성을 방문했습니다. 2026년 5월이었습니다. 저도 그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엔비디아 CEO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삼성과 함께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선택이셨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엑시노스 2600, 인상적이더군요. 고맙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탄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통합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삼성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협력을 생각하십니까? 엔비디아 GPU와 삼성 메모리를 통합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키텍처와 당신들의 메모리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강의 AI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삼성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독자 G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2027년 엑시노스 2800 말이죠. 엔비디아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UDA 없이는 시장을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픈소스로 갑니다. 오픈소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말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안정성과 지원을 원합니다. 그건 CUDA가 제공하죠. 저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소스는 자유롭지만 기업용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사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협력 제안은 고맙지만 독자 노선을 유지하겠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안은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엔비디아 CEO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 본사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왜 삼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술을 봤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에도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쪽이 더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웃었습니다. 당신답군요. 항상 언더도그를 응원하셨죠. 그런가요? 하지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GPU 시장은 기술만으로 안 됩니다. 생태계가 전부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개발자들이 안 쓰면 소용없습니다.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왜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메모리도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일본을 못 따라잡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그게 GPU에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 안 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기술은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 문제 아닙니까? 엔비디아 CEO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당신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경쟁자로 만나겠습니다. 좋은 경쟁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 여름 AMD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삼성이 AMD 기술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MD의 완패였습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삼성 특허 소송 승소, AMD의 무리한 소송, 삼성만 도와줘. 엑시노스 2600, 명실공히 독자 기술 인정받아.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삼성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9월, 삼성은 엑시노스 2800 개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027년 3월 출시 예정, 100% 삼성 독자 GPU 아키텍처, AMD 기술제로, 메모리 통합 2세대,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이 GPU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픽셀폰에 엑시노스 2800을 탑재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삼성 엑시노스 구글 픽셀 공식 채택.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구글이 엔비디아도 아니고 퀄컴도 아니고 삼성 칩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구글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건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좋은 기술은 결국 이기는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7년이 진짜입니다. 2026년 12월 저는 1년을 돌아봤습니다. AMD의 압박, 소송, 언론의 의혹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 진짜 독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2027년 3월 1일 서울 코엑스에 다시 전 세계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많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의혹의 눈빛이 아니라 기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를 봤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이번엔 안 떨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으니까요.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메모리 통합 GPU라는 새로운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선언합니다. 화면에 엑시노스 2800이 떴습니다. 세계 최초 1나노 공정 양산, 100% 삼성 독자 GPU 아키텍처, AMD 기술제로, 엔비디아 방식제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CPU 성능 엑시노스 2600 대비 39% 향상, GPU 성능 68% 향상, NPU 성능 140% 향상,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전력 소비는 22% 감소,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GPU를 독자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5곳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선언했습니다. 6곳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퀄컴, 그리고 삼성.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GPU에 특화돼 있고 삼성은 모바일과 ESG AI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요? 전 인텔 GPU 총괄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전력으로 비교하면 삼성이 30% 더 효율적입니다. 메모리 통합 덕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간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ONNX 등 모든 주요 AI 프레임워크를 완벽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AI 툴킷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오픈소스요? 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폐쇄적 생태계가 아니라 개방적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삼성도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AMD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프로젝트 책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쟁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장악했고 AMD는 게이밍 GPU에 강합니다. 삼성은 모바일과 ESG AI에 집중합니다. 그럼 시장을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시장을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AI가 스마트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IoT 기기에 모두 들어갈 겁니다. 그 시장은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큽니다. 삼성이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메모리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GPU 기술도 있습니다. 두 개를 결합하면 엣지 AI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삼성 주가가 15%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수십조 원 늘어났죠. 구글, 애플, 샤오미, 오포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엑시노스 2800을 쓰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연락해 왔습니다. 자율주행용 AI 칩으로 삼성 GPU를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프로젝트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테슬라가 우리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감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AMD 소송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우리를 찾아오다니 세상이 바뀐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2027년 4월 엑시노스 2800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첫 주 판매량은 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사전 예약만 1,500만 대였습니다. 언론은 삼성 반도체 역사 다시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6번째 GPU 기업이 됐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5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놀랐습니다. 왜 떠나시려는 겁니까? 이제 시작인데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저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하는 회사를 돕는 걸 좋아합니다. 삼성은 이제 도전자가 아니라 강자가 됐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도전자를 찾아갈 겁니다. 2027년 6월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울을 돌아봤습니다. 4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삼성이 GPU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AMD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GPU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올바른 기술과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30년 전 메모리에서 그랬듯이 이제 GPU에서도 해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2027년은 삼성이 독자 GPU를 완성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입니다. 엑시노스 2800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삼성이 Edge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메모리 1위 기업이 GPU까지 장악하면 반도체 패권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관찰자가 아니라 또 다른 도전자로 구글, 애플, 테슬라가 줄을 섰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통합 GPU를 쓰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주가는 폭등했고 실리콘밸리의 시선은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이 GPU까지 장악할 때 반도체 패권의 주인은 바뀌게 될까요? AI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시대. 그 시장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삼성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